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4도 12341 등 판결 사건명 특수협박 등 1.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갑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 2개, 각 칼날 길이 9.7cm, 과도 2개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갖고 갑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 계단을 걸어 올라가 갑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물건들을 놓아둠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도 12357 판결 사건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 국내 결혼중개업에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하고 수수료, 회비, 그 밖에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결혼중개업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 금지 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및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의 문헌과 형식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이 그 적용 대상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정하여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그 의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에 신고를 하거나 국제 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하고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벌 규정의 취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 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 행위에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법인 사업주인 결혼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양벌 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결혼중개업법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제2항 제6호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이하 벌칙 규정이라 한다.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해당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벌칙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에 양벌 규정 등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직접 책임 또는 자기 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 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소 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상이한 구성 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성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 사실과 적용 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 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 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 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 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54조 제3항에서 공소제기 시 공소장의 죄명,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98조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제1항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 계속 중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대한 법률적 구성이나 적용 법률이 달라질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정해두고 있다. 공소장에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 기능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동적, 발전적인 성격의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 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성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6도 477 판결 사건명 도박공간 개설 등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에 관한 합리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관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각 처벌 조항은 수범자 및 금지 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 요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 요건으로서 한 개의 행위가 각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6도 2108 판결. 사건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에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 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